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6월에 무조건 삼성 로봇 이 기업 사모으세요. 큰돈 됩니다. 5월에 우리가 무조건 매수해야 될 로봇 기업, 그것도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 공개하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4,4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월에 무조건 삼성 로봇 이 기업 사모으세요. 큰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외국인들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풀매수합니다. 아니 4월에 매수한 다음에까진 들었죠. 근데 5월도 어김없이 지금 풀매수 중이다. 열심히 쓸어담고 있다는 얘기죠. 외인들 에코프로 던지고 삼성전자를 지금 쓸어담고 있습니다. 언제? 5월도.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그러니까 5월에만 약 4거래일 동안 삼성전자를 총 3,10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4거래일 동안 거의 이 정도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거의 뭐 한 800억에서 거의 한 700억 후반대를 매일매일 샀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 정도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온 겁니다. 4월에도 3조 1364억 원어치를 매수를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더 산 거죠.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4월에 상위 종목 1위에 올랐었는데, 외국인이 정말 이게 삼성전자가 그냥 눈에 보이면 그냥 계속 쓸어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코스닥 돌풍을 일으킨,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한번 뒤흔들어 놓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1%, 0. 몇 퍼센트 줄어드는 게 아니라 2월 중순 14%까지 치솟았던 지분율이 4.9%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라 볼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1분기에 반도체에만 4조 6천억 원 영업 적자를 냈으나 2분기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단 당장 4월이랑 지금 5월에 열심히 순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있으니까 매수하고 있다는 건데, 대체 2분기에 무슨 기대감이 있길래 순매수를 하는 건가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2분기에 뭐가 있나 봤더니 로봇주 모멘텀이 지금 바로 앞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로봇 대장주가 누구냐 물어보면은 우리는 삼성전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로봇주 모멘텀이 기업에 투자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하는 그런 이슈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M&A를 한다더라, 어느 기업이 인수합병을 한다더라, 지분을 투자한다더라 라는 이슈에서 이제는 진짜 로봇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진짜 로봇이 대한민국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법을 바꾸고 또는 투자를 촉진하고 또는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5월에서 6월 정부가 내놓을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은 구체적인 정책 지원에 관한 것이 아니기에 가장 종합적인 로봇 정책 발표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뭐냐라고 한다면 정확히 이 로봇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배달 로봇이 뭐냐, 그래서 그 배달 로봇이 뭐고 그 로봇에 대한 보험에 대한 기준들, 또는
그 여러 가지 뭐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기준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 개정안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 놓은 거지 사실상 이 로봇이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준다라든가 투자를 해 준다라든가 세금을 줄여 준다라든가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투자,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이 조만간 나오는데 그게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은 공급 관점과 수요 관점을 모두 망라한 내용이 될 뿐 아니라 제조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모두 포괄을 시킨다. 그러니까 로봇에 관련된 공급 부분, 수요 부분, 지원 부분 모든 부분에서 다 포함하는 핵심 종합적인 로봇 정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수요 창출을 위한 내용은 물론이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준다라는 거죠. 야, 너네 이런 로봇 만들고 로봇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원해 줄게. 전기차 공장 지으면 지원해 주죠. 그런 것처럼 로봇도 뭐 공장 짓거나 로봇을 개발하거나 뭐 하면은 돈 지원해 주고 그다음 투자 지원해 주고 세금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줄게. 하는 정책이 언제 5월에서 6월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로봇에 대한 이슈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뭐다? 정부 정책이 로봇에 대한 상승세, 로봇 관련 기업들의 우상향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로봇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최근에 뭐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단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입니다. 아니 갤럭시 워치가 왜요? 수면부터 심전도까지 관찰을 합니다. 바로 헬스케어 모니터링 기능이 좀 고도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의 헬스케어 모니터링 기술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로봇을 만들더라도 약간 헬스케어에 치우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로봇에 어느 정도 연동이 가능한 이 헬스케어 기능들, 헬스케어 프로그램들, 헬스케어 이 지금 전자부품들을, 전자기기들을 현재 계속해서 천천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갤럭시 워치의 기능이라는 거죠. 갤럭시 워치가 사용자의 불규칙 심장 박동을 연속적으로 감지하면 이상징후로 판단, 심방세동 가능성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워치가 이제는 뭐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아프다는 걸 워치가 알려줘요. 지금 이상해. 그러니까 지금 좀 쉬어봐. 잠깐 기다려봐.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갤럭시 워치의 수면 관리 기능과 피트니스, 그리고 안전 기능 등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운영 체제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심폐 역량 측정과 맞춤형 심박수 구간, 그리고 피부 온도 기반의 생리주기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전 이게 좀 신기했습니다. 피부 온도 기반의 생리주기가 예측 가능하다. 이게 다 뭐다? 갤럭시 워치로 지금 이용 가능한 기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갤럭시 워치로 그냥 심박수 재는 수준 아니면은 뭐 만보기 뭐 그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헬스케어의 기능을 하는 이 워치로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거고, 이 갤럭시 워치가 발전되는 이유는 뭐냐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 로봇에 연동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과정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연동을 시키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연동해서 또 기록을 하던가 아니 분석을 하던가 내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헬스케어 로봇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석은 누가 하는데요? 내가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헬스케어 프로그램이고요. 이것 또한 이제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입는 로봇을 만드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어플인 거죠. 삼성전자 세계 최대 헬스케어 전시회에서 삼성 헬스 스택을 공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OS 기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 기술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오픈 소스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삼성 헬스 스택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이나 의료 서비스 기관 누구나 활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까지 전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높은 보안성으로 연구개발 과정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아까 전에 예시로 들자면 갤럭시 워치 같은 이제 안드로이드에 기반하는 이런 이 웨어러블 기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웨어러블 기기를 우리가 쓴다 그러면은 뭔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심박수 관련된 거다. 그럼 심박수 관련된 검증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뭐 다른 걸 기준이다. 다른 걸 검증해야 되는데 그 검증, 분석, 데이터 수집, 처리 이런 것들을 해주고 이거를 깔끔하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플이 사실 개발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상 대부분이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기 때문에 돈도 없죠. 그러니까 못 만든다고. 그래서 뭐다 만들지 마라. 그냥 삼성 헬스 스택에 다 이어 붙여서 써라.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만 만약에 기반으로 한다면 삼성 헬스 스택을 연동을 해서 데이터 수집, 분석, 처리 이 모든 것들을 이 어플이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상에 대한 결과 또는 임상에 대한 어느 정도 이 과정 이런 것들을 이 자료로서 데이터로서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누가 삼성이 헬스 스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뭐 다른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삼성전자를 위한 어플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웨어러블 로봇에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그 웨어러블 로봇이 내가 조금 더 보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쉽게 걷게 하기 위해서 왼쪽 다리가 안 좋으니까 왼쪽 다리에 힘을 더 주고 오른쪽 다리가 힘이 덜 드니까 오른쪽 힘을 풀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데이터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갤럭시 워치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이 헬스 스택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다? 이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기반을 두고 만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웨어러블 로봇이 뭐 나오긴 합니까? 나오기 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로봇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진심을 다해야 돼요. 서비스봇부터 시작해서 산업용까지 이재용, 정의선, 구강모 재계 톱3 로봇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로봇 기술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로봇 개발에 나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그냥 이 로봇 여기서 나오는 걸 이용해서 그냥 쓸래. 얘네 로봇이 좋으니까 얘네 거 쓰자. 이게 아니라 우리만의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로봇 기술력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가 자신들만의 로봇을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올해 안에 시니어 보조 로봇인 EX1을 출시하는 게 목표고요. 로봇을 지속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EX1을 위한 웨어러블 어플, 웨어러블 갤럭시 워치 개발, 투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EX1에 연동될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삼성전자는 로봇의 뭐 진심인 건 알고 있죠. 지난 1월에 레인보 로보틱스 590억 제3자 유상증자를 받았고요. 추가 지분까지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종희 삼성전자 DX 부문장은 향후 본격화할 로봇 시대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곧 미래는 로봇이다. 이 로봇이 미래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올 미래라면 우리는 선제 대응하고 미리 대응하고 미리 투자하고 개발하는 게 정답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인보 로보틱스 지분 투자도 하고 EX1 같은 이 보조 로봇,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고 출시를 앞두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만 이렇게 전쟁을 하고 삼성전자만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누굽니까? 당연히 정의선 현대차 회장 같은 경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애정 쏟는 스폿 미군 전술 테스트에 참여를 했고요. 작전 투입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국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계 스폿이 미군 육군 전술 훈련 테스트에 참가를 했고요.
군 전술 장비로서의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고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로봇이 전쟁에 끼는 순간 당연히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실상 폭탄 달고 전진만 해도 폭탄 달고 상대방 안에 들어가서 자폭만 해도 솔직히 그만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사람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로봇은 박살나면 다시 만들면 되고 터지면 다시 개발하면 되는 거지 이 사람과의 가치가 상당히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비로서 엄청난 영향이 있겠죠. 바위로 이루어진 지형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며 무인 항공기와 101 공수부대 소속 병사 220명과 호흡을 로봇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무는 적의 방공 시스템을 찾아 파괴하는 것으로 작전 수행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스폿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군 전술 작전의 핵심 장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간 용병 기업 CMI2는 이번 훈련에서 얻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토대로 미 육군에 제안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현재 미국 육군에 이 스폿이 들어간다면 사람들의 이 효율이나 아니면은 이 작전에 대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현대차의 로봇 기술력도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 만들었던 로봇이나 빌딩도 만들래요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건물 진입부터 로봇이 발렛 파킹을 해주고 그래서 네이버 1784라고 있죠. 거기에 이어서 현대차도 로봇이나 빌딩 경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당연히 네이버보다도 더 로봇이라적인 더 기술력이 높은 빌딩을 지었으면 지었지 네이버보다 못하거나 네이버만큼 되는 로봇 빌딩을 짓지는 않을 거다. 자존심이 있지. 현대자동차 그룹은 국내 1위 부동산 투자 운용사 이지스 자산운용과 손을 잡고 로봇 친화형 빌딩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로봇이 건물 안에서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자신만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빌딩을 만들겠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건물을 돌아다니는 로봇을 만들겠다가 아닙니다. 첨단 스마트 오피스 건물을 위한 로보틱스 토탈 솔루션을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로봇이 안에 돌아다니는 건물이 아니라 로봇과 건물이 서로 소통하며 정말 오차 없고 완벽하게 사람을 지원하는 로봇이 다닐 수 있는 로봇과 건물이 하나가 된 듯한 그런 이 토탈 솔루션 건물을 개발하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서비스는 뭐가 있겠느냐? 일단 실내외 배송 로봇입니다. 실외 그리고 실내에서 정말 오차 없이 배송을 할 거고요. 무인 주차 로봇 이게 네이버에 없는 겁니다. 내가 차를 그냥 주차장에 박아놓으면 알아서 깔끔하게 주차를 해주는 로봇이 발렛 파킹 로봇인 거죠. 안내 접객 로봇, 전기차 충전 로봇, 무인 택배 시스템 등 다양한 로봇 기술이 스마트 빌딩에 연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네이버의 1784는 달리 건물 진입 단계에서부터 무인 주차 로봇이 개입하는 로봇 진화 빌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보다 낫다는 소리예요. 야, 우리는 들어갈 때부터 로봇이 개입해. 너네들은 들어가서 뭐 건물에 올라가야 개입을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발끝까지 다 로봇이 지원을 해준단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가 로봇 친화 빌딩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현대차만인가요? 아니죠. 누구? 두산도 내달, 그러니까 6월에 상장 신청을 진행을 합니다. 두산이 몸값 2조에서 3조 로보틱스 6월에 상장 청구를 하고요. 두산이 국내 협동 로봇 1위를 달리는 핵심 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의 연내 상장을 목표로 6월달 상장 예비 심사 거래소 청구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상장할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래소의 심사 기간이 통상 2달 정도 걸리는 만큼 늦어도 9월 초에는 심사 승인을 받아 10월쯤에는 상장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한 9월, 10월쯤에는 시장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지 않겠느냐. 아니 근데 얘가 뭘로 상장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시가총액 단독 요건으로 코스피에 상장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뭔 소리냐? 시총 1조가 넘으면 너 실적이 어떻든 너가 뭐 하든 어쨌든 1조란 소리는 그만한 기업 가치가 있고 기술력이 있다는 소리니까 상장시켜 줄게 하는 게 바로 이 시가총액 단독 요건 상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니콘 특례 상장입니다. 그래서 유니콘 특례 상장으로 처음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실성이 있습니까? IPO 시장에서는 매출이 두산 로보틱스 이 3분의 1에 불과한 레인보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레인보 로보틱스가 실적이 3분의 1인데 2조다.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실적만 봤을 땐 최소한 4, 5조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상장이 안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례 요건은 만족할 전망이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로봇 관련된 이슈는 차고 넘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상장 이슈도 있겠지만 정부 정책이 5월에서 6월에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요. 특히 삼성전자 관련된 로봇 관련주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인사들도 삼성 출신이 많은 상태고요. 2020년에 삼성전자와 ODM 계약을 체결해 아마존에 진출을 했고요. 삼성전자를 통해 미국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고 해외 매출 비중 중 미국이 74%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덕을 많이 보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로봇 기대감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이 삼성에서 분사한 로봇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도 괜찮죠. 세계 최초의 로봇 모션과 스마트 팩토리 튜닝에 AI 기술 적용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개발, 스마트 팩토리 이슈 동시에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고요. 과거 삼성전자 로봇 사업 이슈에 따라 수혜를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에브리봇이고요. 완전 바닥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대바닥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 왔다 얘기를 하는 거고 RS 오토메이션도 지금 이 정도면은 최저점에 이제 추세 우상향을 만들어 놓는 추세 하단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추세 하단이라 한다면 충분히 여기서 이제 반등이나 상승을 기다릴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삼성 로봇 관련주 에브리봇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면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100% 무료로 가능하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혹시나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 없고요. 전화번호 입력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어플 설치하셔라. 그래서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다 한다면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 공개 올려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다 무료로 올려놨고요. 누르시면은 쭉 내려가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다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얻어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5월 11일, 10일, 9일, 8일, 4일, 3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추천주도 무료로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장전 이슈 이것만 봐라 말씀드리고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아니, 화장품 관련주가 움직였대. 얘가 왜 움직였으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관련주가 뭐가 있었는지 정리 다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평생 100% 무료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